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정부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국내 축산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무관세 조치가 수입 축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산 축산물 값을 끌어내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수입육에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할당 관세를 0%로 낮췄습니다. 최고 16%까지 부과하던 관세가 사라진 일명 무관세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무관세 조치로 수입 축산물의 가격을 최고 8%까지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갈비 100g을 기준으로 무관세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3주 만에 호주산은 4.3%, 미국산은 1.3%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우는 1.0%나 하락했습니다. 충북은 100g 한우갈비가 6,77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3.5% 낮습니다. 정부는 무관세 조치의 효과는 8월 중순 이후 나타날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축산 농민들은 무관세 조치로 마진율이 좋아진 수입산이 대량 유통되면서 국내산 비축 물량이 늘어 한우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큰 급식 물량이라 할 수 있는 그 군부대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 수입육에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우 농가들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무관세 철폐와 사료값 대책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차 없는 도청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어제부터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닷새간의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주차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오전 8시가 지나자 도청으로 직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인근 주차장에 자가용을 대고 걸어오거나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길입니다. 어느 정도 오늘 빨리 나오나요? 30분? 50분으로 40분입니다. 충청북도가 어제부터 닷새간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청을 차 없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해보자는 김영환 지사의 실험입니다. 이를 위해 청사 주차장에 28%인 106면만 남기고 외부 주차 임차 면적 155면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출퇴근 셔틀버스 7대도 가동됐는데 김영환 지사도 첫날 관용차가 아닌 셔틀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과 그 도청을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그 뜻도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개혁이 도청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청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건립 등 현실적인 대안 없이 외부 주차장에 의존하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겁니다. 또 주차 공간에 문화 공간이 들어와야 할 충분한 이유와 공감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민과 도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미술 공간이나 휴식 공간은 얼마든지 이 도청 청사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 만들 수 있지 않나. 현재 충북도청 법정 주차 대수는 321면으로 이번 사업이 현실화되려면 도청이 직영하는 주차 공간이 외부에 별도로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확대 간부회의에서 도청 조직 체계에 대한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내 부서가 과도하게 세분돼 있어 주요 현안 발생 시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 유치 등 공동 대응을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은 대청호와 충주호 등 풍부한 수자원이 있지만 혜택은 거의 없이 엄청난 규제만 있다며 권리 행사를 위한 수자원 공사 방문 의사도 시사했습니다. 청주시가 무심천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산책과 휴게 공간 정비가 42.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이 20.6%,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 정비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시민 여론 수렴 플랫폼인 청주시선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4,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청주에서 전동 휠 배터리 폭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충전 양이나 충전 장소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놀란 주민들이 뛰쳐나오고 곧 소방차가 도착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지난 7일 오후 1시 4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원룸에서 전동 휠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나고 쭉 봤는데 건물 옆쪽에서 1층 화장실 쪽에서 연기가 막 검은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신고하고. 화재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배터리가 충전 중인 상태도 아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8월 청주시 금천동에선 불이 난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한 남성을 주민들이 이불로 받아내 화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화재는 전동 킥보드 충전 중 배터리가 폭발해 일어났습니다. 또 지난 4월 청주시 우암동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가 폭발하며 불이 났습니다. 이 같은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 화재는 2019년 12건에서 2021년 50건까지 늘더니 올해만 벌써 71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충전 보호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장착된 인증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 화재가 발생 시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현관문이나 비상구 같은 곳에서는 충전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 80% 충전이 권고되고 실내 장시간 충전이나 충전 중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기 때문에 가연물이 많은 곳에선 보관하지 말아야 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최근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 스마트워치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전화와 메시지는 물론 간편 결제, 운동량까지 측정하는 기능도 수행하면서 편리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스마트워치 8개 제품을 비교 시험해 봤는데 배터리 사용 시간과 운동량 측정 정확도 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전화와 메시지 수신은 물론이고 건강과 패션, 생활방수, GPS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최근에는 운동량까지 측정하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문자나 전화 같은 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당일에 대한 스케줄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활동량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마트워치 8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전화, 메시지 수신 알림 등 기본 통신 기능은 전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사용과 충전 시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100% 충전을 한 뒤 하루 14시간을 착용했을 경우 샤오미 제품이 9.21로 배터리 수명이 가장 길었고 삼성과 애플 제품이 2.31로 빨리 닳았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다양한 보유 기능과 고해상도 화면이 적용되는 등 다양한 이유에 따라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운동량 측정에서도 제품마다 정확도가 달랐습니다. 20대에서 40대 남성 6명이 스마트워치와 호흡가스 분석기를 착용하고 시간당 6km 속도로 30분간 실내를 걷는 걸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과 애플, 샤오미, 어메이즈핏, 핏빛 등 5개 제품이 심박수와 걸음수, 운동거리 세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애플 제품이 40만 원대로 제일 비쌌고 핏빛, 어메이즈핏, 가민, 삼성이 20만 원대, 샤오미가 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특별자금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은 충북본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운전자금의 50% 이내에서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연 1% 금리를 적용해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시민소통 플랫폼인 청주톡톡을 내년 2월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사업비 3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 청주톡톡은 소통 공감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범석 시장 공약의 일환으로 민원 제기와 민원 처리 과정 확인, 정책 제안 등 민원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패가 차별화된 답례품 제공에 있다고 보고 청주만의 특색 있고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사전 준비 TF를 통해 답례 품목을 사전 조사한 청주시는 이달 중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